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지하 대표입니다. 제가 성북동 현장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윗집이 지금 실내가 완공되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성북동 주택은 지금 주차장 한 대 될 수 있는 공간을 2대로 만들고 있는 주차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에는 50년 전후의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이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처짐 현상 또는 크랙, 치마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건축주분들의 위험을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열 공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에너지도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춥고 덥고 곰팡이도 많이 쓸고 그래서 집 일부분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레이아웃에 불편하고 올드합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다녀야 되고 좁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뉴마이하우스가 잘 해결하는데요. 이번에 성북동 우리 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어떻게 공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런 고급 주택들은요. 그때는 인건비가 좀 낮아서 기사님들이 상시같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건축주분을 모시고 오면 대문에 내려드리고 차는 주차장에 들어갔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너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건축주분들이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 눈이나 비를 안 맞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번에 성북동 현장에서는 진입로를 2군데로 만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공간과 대문을 통해서 원래 있던 현관으로 들어가는 2가지 진입로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계단은 기사님들만 왔다 갔다 하는 비상구 같은 계단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건축주분이 지하차고에 주차를 하고 매일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짐 출입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웰컴존도 만들었고요. 올라가는 계단 역시 집 전체의 컨셉과 동일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문을 통해서 원래 있던 현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관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요. 공사 전에는 신발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현관 문도 역시 사이즈는 굉장히 컸고 단열도 안 되고 방범도 안 되는 그런 문이었어요. 지금은 사이즈를 좀 죽였습니다. 단열 잘 되고 방범 성능 좋은 그런 현관문을 시공했고 기존에 작았던 신발장은 3배 이상 크기로 넓혔습니다. 건축주분은 지하 차고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실 거고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아마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관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오면요, 한층 바닥이 45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는 안방이 거의 거실 중간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좀 좁고 갑갑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방 위치와 거실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방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포근해졌고요. 주방은 밖으로 나오면서 거대한 거실과 합쳐지면서 한 방에 12m 거리를 직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확 터진 공간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나 가능한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북동의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보통 벽돌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 구조로는 이렇게 확 터진 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H빔으로 보와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금 기둥 자리거든요. 이런 기둥 자리를 그냥 기둥 남겨두지 않고 초입에 들어오자마자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꾸며서 웰컴 존으로 집 전체를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이 현장은요, 성북동에는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2번째, 3번째 정도로 처음에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 집을 처음에 건축을 하실 때는 3,000톤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보통 저희가 단독주택 공사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크랙인데 여기는 크랙보다 더 무서운 처짐 현상 그리고 치마 현상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빔으로 구조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하였고 그 보강 때문에 천장 높이를 낮출 수가 없어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멋지게 간접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H빔으로 저희가 보강한 작업들입니다. 기존에는 이 공간이 안방하고 안방에 딸린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거실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좀 밀어 넣었고요. 이 공간은 거실하고 합쳐져서 주방이 12m, 13m 되는 직선 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8인용 식탁이 들어갔고요. 아일랜드장, 인덕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욕실 자리가 보조 주방이 들어가서 메인 냉장고부터 해서 싱크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주택은 저희가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건축주분께서 매매 또는 임대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좀 디자인을 하였어요. 근데 공사 중반에 저희 공사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직접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주방이 처음 잡았던 컨셉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건축주분이 여기서 사신다고 했으면 저희가 조금 더 디자인적인 힘을 넣고 멋지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임대용이다 보니까 좀 가성비 있게 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성북동에 어딜 내놔도 꿀리지 않는 주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 여러분, 디자인이 이쁘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건축주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기본에 우선 충실하고요.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고 수압이 항시 짱짱하게 잘 나와주고 이런 것이 충분하게 된 상황에서 건축주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또 건축주분이 투자하는 비용에 맞춰서 최대한의 디자인을 끌어내는 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방문이 굉장히 이쁘죠? 기존의 이 공간은요 굉장히 낡고 더러운 주방이었습니다. 예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성북동 현장, 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주방이 냄새 때문에 사이드로 빠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방이 굉장히 포근하게 사이드로 빠져 있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차음도 잘 돼 있고요. 단열 창문으로 돼 있어서 단열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열외수 환기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단열 잘 돼 있고 기밀하고 좋은 창문을 썼을 때는 열외수 환기장치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자면서도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안방에 있던 붙박이장이 드레스룸으로 대신하였고요. 들어가면은 욕실이 있습니다. 기존의 안방 욕실은요 70년대 목욕탕처럼 너무너무 크고 광활한 욕조,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사이즈를 좀 아담하게 줄였고 그래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샤워부스 따로 물을 작게 담아도 따뜻하게 쓸 수 있는 반신욕 욕조, 그 다음에 각 샤워부스하고 욕조마다 우리 어르신 건축주분이 쓸 수 있게끔 안전바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1층의 공용 화장실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죠. 여기 위치하고 크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세면대가 너무 컸었어요. 변기는 왜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사했을 때는 세면대를 굉장히 작고 임팩트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동선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서 공용 화장실이 넓고 럭셔리하다는 느낌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성북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 공사 전 모습 궁금하시면요, 저희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여기 성북동 현장 같은 경우는요 제일 지저분했던 곳이 이쪽이었습니다. 중문을 들어오는 곳, 그다음에 2층 계단 올라가는 곳, 마감재도 다 다르고요, 동선도 다 다르고 항시 여기가 횡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1층 거실에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중문하고 2층 슬라이딩 문하고 통일감 있게 만들어서 마감재로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독주택의 끝판왕은 제가 매번 뭐라고 했죠? 바로 계단입니다. 그리고 고급 단독주택의 끝판왕은 여기 성북동이죠. 자, 그러면은 성북동 단독주택 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단을 저희가 이렇게 보통은 열어두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서 막아두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거예요. 집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단열 공간을 중간중간 층별로 끊어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층에 한 군데 끊었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 다락방 올라가는 그 공간도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쪽 중문과 계단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한 톤으로 한 마감재로 막아주어서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서 굉장히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은 모든 건물의 계단은 사람의 척추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기 롯데타워 건축되는 거 보셨나요? 엘리베이터실 또는 계단실이 먼저 쭉 올라가고 나머지 건물이 쫙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 공사할 때 우리 집 계단 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 위치를 바꾸는 것보다 계단 위치 바꾸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 위치를 바꿀 때 항시 대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의 가장 핵심 기둥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단 위치를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바꾸면서도 충분히 레이아웃을 멋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축주분들이 계단 위치 바꾸려고 하지만 저희가 그대로 두면서 나머지 레이아웃을 바꾸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단 위치라든지 구조 봉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정말 많이 쳐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고 혼돈하시면 절대 안 돼요.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은요 기본적으로 위치는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는요 저렇게 좌측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이 방이었습니다. 현재는 우측으로 들어와서 방이었던 공간이 지금 거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공간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우리 뉴마이하우스가 공사하는 계단들은요 간접등과 3로 스위치를 해서 아래에서 키면은 위에서 끌 수 있고 위에서 키면 아래에서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은 공간은 펜던트 라이트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집에 깊이감을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성북동에는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방치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방 같은 경우도 물이 새가지고 천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단열하고 방수하고 굉장히 공사를 잘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뉴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단열, 차음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해가지고 건축주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포근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뉴마이하우스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할 때 최근에 컨셉을 좀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거실 쪽은 좀 창문을 크게, 뷰를 좋게 이렇게 만들고요. 숙면을 취하는 방 같은 경우는 단열도 잘하고 차음도 잘해서 아늑하고 숙면을 좀 길게 가질 수 있는 컨셉으로 좀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공된, 마감된 현장에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공사 중간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고 고난도의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저희 공사 과정들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공사 전 2층 욕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있었고요, 빈 공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열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목조목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많이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샤워부스로 욕조를 대신했습니다. 또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바닥하고 벽 전체를 같은 톤으로 말았으며,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배관들을 다시 공사해서 막히지 않고 냄새 안 나고, 수압을 병렬로 공사해서 1층에서 물을 쓰더라도 2층 수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난방이 쫙 깔려 있어서 항시 겨울철에 따뜻하고요. 샤워로 인한 습기 같은 경우는 환기창, 그다음에 강력한 환풍기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건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뉴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욕실을 디자인할 때 선반을 따로 두는 거를 싫어하고요, 매립 선반이라든지 이런 턱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의 욕실 구조를 가지고 욕실 용품들을 진열해서 항시 깨끗하고 정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2층의 난간대 부분들은 너무 앙상하고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이렇게 오브제 느낌도 나지만 수납장 공간도 되고요, 이렇게 라운드 처리하고 음각 처리 하나하나 것들이 이 집의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깊이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활용도도 있고요. 올라오는 난간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막다 보니까 2층 공간 자체가 실내 아파트처럼 또는 단층 건물 같은 느낌을 줘서 이것 또한 깊이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공사 전 구성은요, 원래 방 3개였어요. 근데 방 하나가 직각으로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조금 줄여서 온전한 방을 만들고 나머지 줄인 부분을 거실로 편입시켜서 이렇게 거대한 거실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개 방 사이즈하고 위치는 너무나 적당하고 괜찮아서 단열 기능과 차음 기능,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편하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은 위에 다락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접이식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오래된 창고로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일반적인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계단 밑에는 공간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도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는요, 평면에서 내용이 구성되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입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요소요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락이 이 단독주택의 최상층입니다. 가장 저희가 신경을 썼던 건 단열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면은 기존에 없던 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열기하고 냉기를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을 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최상층은 단열 두께를 제일 두껍게 해야 된다, 이 집에서. 근데 단열 두께를 저희가 15cm, 20cm를 하고 거기에 프레임을 달고 석고보드를 대려면 30cm, 35cm 정도의 두께감을 줘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락이 층고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바로 붙이고요, 외부에서 쓰는 스타코 공법을 여기다 바로 발랐어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페인트 느낌 나게 질감이 좀 거칠게 만들어서 단열 성능도 좀 높일 수 있고, 사실은 제가 원하는 정도의 단열 두께는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가 이제 주 거주 공간이 아니고 서브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열 한번 걸러주고 2층부터는 쾌적하게 쓸 수 있고요. 여기도 뭐 못 사용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기존에 썼던 것처럼 창고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단열 성능과 공간, 높이 이런 걸 다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수압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물탱크가 있던 자리예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보내주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집집마다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가는 수압으로 물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보내주는 수압이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직수로 땡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시 우리 설비팀한테 꼭 수압을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동시에 써도 고르게 수압이 높일 수 있도록 병렬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난방 온수 같은 경우도 최대한 보일러랑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서 난방 온수를 틀었을 때 뜨거운 물이 최대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층고가 낮은 다락방을 이렇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열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바싹 붙일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했고 또는 벽등들을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다락방 넓은 곳이 있다면 나의 취미 공간, 메인 주거 공간은 아니지만 서브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락방 창고로만 쓰지 마세요. 이번 성북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은요, 처음 컨셉이 매매 또는 임대용이기 때문에 우리 뉴마이하우스의 모든 디자인과 기술을 다 쏟아붓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하지만 많은 성북동 주택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위 5% 안에 드는 쾌적한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성북동 주택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방문해보면 춥고 불편하고 좁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집의 30% 40% 정도를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서인지 그냥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서 내 마음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고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게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자식을 3명 키우고 또 회사를 성장시키느냐, 제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은 쾌적하게 못하고 행복하게 못한 것 같아요. 참 모든 게 제 맘대로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지한 대표였습니다.